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상법 개정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죠. CJ 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CJ와 CJ 우선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 왜 지금 제가 우선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도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우선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본주 그리고 보통주죠.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참고로 주주 원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주와 본주의 가격 괴리가 1%도 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파벳 같은 경우 알파벳 A, 알파벳 C가 있죠. 본주와 우선주가 있는 것인데 가격 괴리가 0.3%도 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사실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주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주 약간의 배당을 가져가는 식의 그런 이득이 있는 주식이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가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선주 같은 경우, 우선주를 매수할 경우, 특히 제가 이제 쩐주라고 해볼게요.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제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든 동호회든 아니면 개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주에 투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호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호구가 되죠. 대주주들이 주주 환원을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최근에 상법 개정에 통과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인수 합병이라던가 아니면 분할 상장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매길 것이라고 매길 것임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딴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약간의 배당을 더 받고 우선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저는 가면 갈수록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우선주와 CJ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괴리율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CJ 본주가 15만 1,400원인데 CJ 우선주 같은 경우는 79,200원으로 거의 100%가량의 그런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 그리고 LGU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한 20%밖에 안 나죠. 그리고 SK 그리고 SKU 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CJ 같은 경우는 CJ 올리브영의 CJ 올리브영에 따른 그 리스크가 우선주 주주들에겐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50% 이상의 가격 괴리가 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CJ가 이제 우선주 투자자들의 우려처럼 과연 올리브영을 합병을 시키지 않고 올리브영을 분할 상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CJ가 CJ 올리브영을 흡수 합병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CJ 우선주 투자할 경우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CJ에 투자했었던 그런 자금들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J는 CJ 올리브영을 흡수 합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우선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알파벳에 투자하면 본주에 투자하든 우선주에 투자하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우선주와 본주 간의 가격 괴리가 0.3%도 안 나지만 한국 기업들, 특히 CJ 같은 경우는 가격 괴리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우선주보다 훨씬 더 높았었던 것인데,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이제 대주주들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주와 본주의 괴리도 그 정도만큼 줄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CJ의 그런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그렇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컸었던 것은 CJ 올리브영이 설마 만에 하나 분할 상장할까봐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CJ를 투자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에 따른 우선주에 대한 그 소외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J 올리브영이 만약 CJ로 흡수 합병될 경우에는 현재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최소 6조에서 7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해 예상 실적이 6천억에서 7천억이기 때문에 PR로 계산했을 때 곱하기 10배 하더라도 6, 7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CJ에 대한 그런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CJ 같은 경우는 현재 약 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올리브영의 가치만도 못한 가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CJ 올리브영은 CJ 우선주를 CJ보다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메리트가 지금은 생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이에 따라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죠. 특히 경영권에 대한 승계라던가 합병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CJ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J는 핵심 자회사인 CJ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고 CJ 올리브영이 분할 상장하지 않고 CJ 흡수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고스란히 CJ 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CJ에 대한 CJ 올리브영의 그런 흡수 합병은 왜 될 것이냐? 그래 그럼 분할 상장 못하는 걸 알겠는데 굳이 흡수 합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CJ는 이제 승계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승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CJ 올리브영에 대한 지분율은 이 CJ의 그런 장남이라던가 혹은 이제 차남, 첫째와 둘째가 꽤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11%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CJ에 대한 비중이 2.87%밖에 안 돼요. 근데 승계를 하려면 이 이선호,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의 장남입니다. 이 이선호가 이제 2.87%밖에 안 된 CJ의 지분율을 어떻게 해서든 높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현금이 충분히 없다 보니까 CJ의 그런 주식을 장남에서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CJ 올리브영에 대한 자사주를 소각을 한 뒤에 CJ 흡수합병 될 경우에는 이선호의 지분 가치가 약 14%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2.87%에서 14%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J 올리브영의 지분율이 11%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그리고 흡수합병 될 경우에는 다른 정법보다 훨씬 더 저렴한 방법으로 CJ의 주요 주주 자리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CJ는 CJ 올리브영 흡수합병을 하고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자사주를 22%나 들고 있어요. 22%를 소각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현의 그런 아들들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그런 작업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몸집을 가벼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경영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대기업 집단이라던가 혹은 재벌 집단이라고 해서 몸집이 무거우면 망한다. 이런 식의 이제 편견 아니면 이런 식의 생각들이 경영진들에게 굉장히 깔려 있었어요. 특히 대주주들에게 굉장히 깔려 있으면서 결국 어떻게 해서도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 상장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LG에서 LG에너솔루션, LG전자, LG화학 이런 식으로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이런 식으로 분할 상장되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흡수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라던가 혹은 이제 플랫폼화 시켜서 네트워크 효과를 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조금씩은 좀 퍼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흡수합병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혹은 애플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분할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분할을 해놓지를 않아요. 흡수합병을 계속적으로 시킴으로써 규모의 규모를 더해가는 그런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한국도 지난 15년 동안 몸집을 억지로라도 가볍게 만들었었던 그런 관례가 깨지고 있는 게 제 눈에는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흡수합병이 저는 가시화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굳이 이제 CJ뿐만 아니라 다른 지수사 같은 경우도 흡수합병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결국 이런 것들 봤을 때 CJ 올리브영의 흡수합병이 될 경우에는 CJ 올리브영 가치가 최소 6조에 7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CJ의 고스란히 흡수합병 될 경우에는 CJ의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CJ 올리브영은 작년도에도 당연히 역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4.8조 매출액이 나왔어요. CJ 올리브영이 4.8조 매출이 나왔던 것이고 매출 증가율은 24%였고요. 당기순이익은 4,700억인데 올해는 6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만약에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입국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경우에는 7천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부터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천억까지 가능했을 때 PR을 10배 정도만 주더라도 7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게 CJ 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CJ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업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CJ에 대한 그런 주가가 15만 4천 원인데 CJ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50%가량 저평가되어 있죠. 우선주와 본주와의 괴리율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수사 중에서도 우선주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우선주 중에 하나가 CJ 우선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CJ 올리브영의 인수합병이 가장 중요한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높은 확률로 CJ 올리브영은 CJ 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CJ
CJ 올리브영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모펀드들의 지분들 같은 경우에도 CJ 올리브영 쪽에서 자사주 매입으로서 전부 다 사들여온 것은 맞아요. 이래서 CJ 올리브영은 0.6% 빼고 99.4%가 CJ 일가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인수합병만 진행한다면 CJ 일가 쪽에서 장남 혹은 차남이 CJ에 대한 지분율을 기하급수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CJ 올리브영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거의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던가 혹은 이제 각종 지원금으로 인해서 내수에 대한 그런 확장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체인 중에 하나가 당연히 CJ 올리브영이고요. 심지어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가팔라지고 있어요. 조 단위의 그런 매출을 찍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 주기가 1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성장 주기가 5년, 2년, 1년으로 급격하게 단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미 독점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될 경우 가장 많은 카드액을 긁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영이에요. 그 정도로 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CJ 올리브영이 한국 뷰티 파이오니어라는 이제 사모펀드 지분율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그런 분할 상장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CJ 일가가 99%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J 올리브영이 이제 공식적으로 CJ의 품으로 들어오면서 CJ 올리브영이 CJ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CJ에 대한 그런 지분율이 장남의 이제 장남과 그리고 장녀의 이제 지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CJ의 지분율이 현재 50%인데 이게 만약 흡수합병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66% 정도까지 올라오게 될 거고요. 특수 관계인 지분도 당연히 올라오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CJ 올리브영이 가지는 가치가 CJ에 고스란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CJ 올리브영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고 CJ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컨텐츠, 대한민국 문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사실 K문화가 이제 지금으로서 뷰티라던가 음식 그리고 뭐 K-팝도 마찬가지고 K-드라마, K-영화도 마찬가지죠.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와중에 K-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CJ라는 점에서 저는 CJ에 대한 기업 가치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는 와중에 CJ 올리브영이 합병이 될 것이고 특히 CJ 올리브영의 가치 자체가 실적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CJ 올리브영은 이제 물류센터라던가 서비스에 대한 확장을 꾸준하게 이루고 있고요.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상장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에 따라서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7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5조 원에 CJ가 품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5년 내 41% 정도의 그런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 CJ 올리브영이 대한민국 K뷰티의 선봉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정도가 저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이 8대2 정도로 미국은 오프라인 시장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유통 체인입니다. 실리콘투라던가 예스아시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끼치고 있지만 그래봤자 전체 시장의 20%밖에 안 돼요. 미국의 80% 시장은 오프라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CJ 올리브영이 미국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의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투자자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을 품을 수 있는 CJ에 대한 분석이었고 CJ 우선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법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